하루 20분 가족 식사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그렇다면 아이가 식탁에 앉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가족 식사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당시 연구의 주축이었던 다이안 빌즈 박사는 본래 읽기 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딴 언어교육 전문가다. 그러나 1988년 연구 이후 그는 가족 식사 대화로 연구 논문을 쓸 만큼 밥상머리의 교육적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그는 가족 식사를 자주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뛰어난 언어 능력을 보이는 이유를 찾고자 각 가정의 식탁에 놓였던 녹음기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가족 식사와 아이의 언어 능력 신장과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고 대화 내용을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책을 읽어주거나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등 아이의 언어 능력을 키워준다고 믿었던 방법들과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집중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20분. 가족 식사 자리에서는 아이와 어른이 대화하기가 비교적 쉽다. 3세 유아가 혼자 식탁을 지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 뿐더러 아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적어도 식사를 마칠 때까지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가정마다 식탁에서의 대화 시간은 45분까지 꽤 큰 차이가 있었지만 분석 결과 평균적인 식사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그런데 이 20분은 바로 3세 유아가 한 가지 대상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일치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아이는 흥미를 끌 만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3세 유아는 식사 중 대화에 흥미를 느끼면 20분간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시간과도 비슷했다. 하지만 같은 집중력을 보이더라도 책 읽기가 부모의 일방적인 어휘에 노출되는 것에 비해 가족 식사에서는 아이가 자발적으로 부모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더 많았다. 책을 읽어줄 때는 아이의 관심도가 떨어질 때에도 부모가 일방통행적인 읽기를 하는 반면 밥상머리에서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의 관심을 잡아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이는 대화를 통해 집중력을 계속 발현하고 20분간 집중하는 데 익숙해진 아이는 그 뒤 최대 집중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갔을 것이 자명하다. 결국 그 어떤 교재교구 혹은 책보다도 가족 식사 시간이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명약인 셈이다. 강화식 대화 대 설명식 대화. 언어 능력이 또래보다 월등했던 아이의 식탁 녹취록을 살펴보던 다이안 빌즈 박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방금 겪은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담화가 아이의 언어 능력을 키우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믿었던 것과 달리 현재 펼쳐진 상황을 화제로 삼지 않고 지난 일이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을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말하는 설명식의 대화가 아이의 어휘력, 더 나아가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담화는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이가 자주 구사하는 흔한 단어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설명식의 대화에는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어휘가 필요하게 마련이고 제대로 된 어휘를 구사하려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물론 연관 단어와 표현법까지 구사해야만 한다. 설명식 대화에 필요한 이 모든 과정을 아이는 식사 시간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다. 만일 아이가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을 엄마에게 말한다면 열심히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가 거기서 아이를 지켜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에 없었던 아빠에게 말하려고 한다면 애를 써서 설명을 해야 할 것이고 더 긴 토론이 되기 쉽죠. 따라서 어른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는 단순한 담화가 확장되어 아이의 어휘력을 키우는 설명식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식탁 앞 아이의 말문이 터지기까지 어느 아이든 처음 말을 배울 때는 듣고 이해는 하지만 말하지는 못하는 과정을 거친다.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기까지 듣기 활동을 하는 시간은 무려 약 5.475시간에 이른다. 그만큼 충분한 듣기로 언어의 체계와 구조, 언어 감각을 내재화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앉아 다양한 대화가 오가는 가족 식사 자리는 아이로 하여금 충분히 들을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 아이는 엄청난 양의 듣기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듣게 된 낯선 단어는 아이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한다. 부모의 모든 것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어린아이는 부모가 구사하는 낯선 단어에 큰 매력을 느끼고 추론과 상상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또한 이렇게 단어를 듣고 내재화하여 축적하는 일련의 과정은 곧 아이의 말하기 능력으로 이어져 어느 순간 아이의 말문을 트이게 한다. 듣고 체화하여 이해하기까지의 과정, 이는 밥상머리가 가져오는 교육 효과의 비밀이기도 하다. 이 아이가 초반에 어휘력을 습득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것은 굳이 단어를 말하지 않아도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른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말하기 전에 충분히 듣는 것이 어휘 습득의 기반이 됩니다. 3세 정도 아이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휘를 사용해서 말하는가 보다 주변 가족을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어휘에 노출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아이의 초반 어휘력 향상에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환경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아이들의 공통점. 요즘 보기 드물게 아들 셋, 딸 둘의 많은 자녀를 둔 박진수 씨 가족. 입시를 앞둔 큰아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막내까지 5 아이 모두 공부는 물론 운동과 악기 다루는 능력까지 탁월한 일명 엄친아 가족이다. 제작팀이 취재할 당시 첫째 범진이는 이미 USC, 일리노이,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 등 미국 5개 명문대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둘째 세진이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셋째 수경이, 성진이, 현경이 역시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우등생이었다. 박진수 씨 부부는 아이들에게 재능과 부는 나누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그 나눔을 위해서는 먼저 실력을 갖춰야 한다며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긴 했지만 사실 뒷바라지는 남만큼 해주지 못했다고 한다. 형제가 많다 보니 방이 모자라 수험생일 때도 따로 방을 내주지 못했고 지금도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어 동생들의 책상은 거실에 나와 있었다. 아이 중 누군가가 학원을 가고 싶어 해도 다른 형제들보다 교육비를 더 쓴다는 책임감을 누차 강조한 다음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내야만 등록을 시킬 정도였다. 아무리 봐도 누구에게 알려줄 만큼 대단한 부모 노릇을 한 것은 없다고 겸손해하는 범진이네 부모. 하지만 극성스럽게 사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교육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닌 부모가 반드시 지키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바로 아이들이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지속된 저녁 7시 가족 식사다.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가족 식사 대화. 그렇다면 저녁 7시 범진이네 밥상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취재진은 밥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며칠을 가족 식사 자리에 동참했다. 이들의 저녁 밥상은 마치 아이들의 생활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실 같았다. 아이들은 식사 중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일사불란하게 개인 일과를 조정해 나가고 있었다. 촬영 첫날 아버지는 유학을 결정한 장남 범진이와 외고 졸업 후 외국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둘째 세진이에게 집안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혔다. 다음날 첫째는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로 태권도 강습을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둘째는 유학할 때 수업을 미리 들어주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유학 준비 일정에 AP 과목 공부를 포함시켰다. 지켜본 결과 이들의 식탁이 항상 화기애애한 것은 아니다. 보통의 집처럼 아이끼리 티격태격 다투기도 한다. 마침 언제나 동생들의 숙제를 점검하는 버릇이 있는 장남 범진이와 막내 현경이가 숙제를 미루는 버릇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그런 중에 가족끼리 오가는 대화가 흥미롭다. 특히 아직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서툰 10살 현경이를 위한 부모의 중재는 인상적이다. 아이들이 학교급식으로 점심을 먹는 것을 고려하면 주중 10회 이상의 식사란 주말을 포함해 하루에 한 끼는 꼭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다. 비교군인 중간 성적의 학생들은 14%만이
10회 이상의 가족 식사를 한다고 답했다. 가족 식사와 학업 성적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 발달, 이것은 과연 우연한 일치일까? 밥상 교육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